우리가 이 세미나를 통하여 우리 몸과 영혼이 거룩하게 되고 또 이 세상 속에서 바르게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시는 권중택 목사님 함께 하셔서 또 지혜와 지식의 말씀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권중태 목사님 나오실 때 다 같이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이제 원래는 뭐 말씀도 한번 이제 전하고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갑자기 이제 한국 의과대학 병원에 좀 일이 좀 보건복지부 뭐 실사가 있어서 참여하지 못해서 좀 아쉽다 하는 마음이 들었었는데, 그래도 우리 여러 성도님 앞에서 이렇게 또 조금 다른 주제로 이렇게 이야기, 또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어서 저는 정말 어, 개인적으로는 되게 기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뭐 여기 대부분 분들이 얼굴을 이렇게 다 바라보니까 저하고 이렇게 자주 또 옛날부터 잘 아시는 이제 아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한 두 분 정도가 이제 최근에 이제 본 분 같아요. 예. 근데 뭐 우리가 이제 제가 계속 우리 교회 이렇게 나오면서 제가 이제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건 뭐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목사 되기 이전에는 그냥 일반 사람이었지 않겠습니까? 늦게 이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이제 은혜 받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목사 안수까지 받았는데요. 그런데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는 뭐 그냥 뭐 착하게 살았죠. 뭐 학교 선생이 뭐 나쁘게 살면은 좀 어렵거든요. 예, 그 학교 선생이니까 좀 착하게는 이제 살긴 했는데, 물론 이제 종교도 다르고 이제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어쨌든 어 아까 목사님 설교 중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뒤를 돌아보면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제가 믿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 은혜 받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난 뒤에도 그렇게 느껴지고 알게 되었거든요. 어릴 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이제 포항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이제 부둣가에서 이렇게 있다가 부둣가에 이제 배가 정박되어 있으면 왜 배가 부두에 이렇게 부딪히면 좀 상하지 말라고 고무를 이렇게 타이어를 막 달아 놓거든요, 보통은. 그래서 옆에 이렇게 쑥 오면 이제 고무가 퉁 부딪혀서 다시 가고, 파도에 따라서 일렁일렁 왔다 갔다 물길에 따라서 하는데, 어릴 때 그거 재미있게 놀다가 거기서 푹 빠진 거예요. 예, 푹 빠져서 야, 이거 정말 어릴 때니까 뭐 죽는 줄은 모르고 숨이 잘 안 쉬어진다는 느낌도 있고 막 그렇게 되어 있을 때 누군가가 이렇게 제 머리를 이제 얼마 없는 이제 머리카락을 잡고 이렇게 쑥 올려줬어요. 그러고 이제 제가 살아났는데, 어머니가 멀리서 뛰어오면서 큰일 났다고 애가 빠졌으니까 그러는데, 이제 제가 건져지고 난 뒤에 이제 배가 이렇게 둥 부딪히더래요. 안 그랬으면 이제 위험할 뻔했죠. 근데 아직까지도 뭔지 모르지만 제가 물속에서 이렇게 부양하는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누가 이렇게 쑥 당겨줘서. 근데 어머니가 그분한테 감사를 표현하려고 찾았는데 못 찾으셨다고 이제 한참 동안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그런 것도 돌이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믿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보호주셨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요. 왜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 그런 위험한 일들, 뭐 지나고 난 뒤에 돌이켜 생각하면 다 하나님 은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아요. 그 일들 가운데서 이제 건강은 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 사람의 가장 맞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물론 여기 청년이 없어서 이제 좀 제한적이긴 한데, 사실은 안 아픈 사람이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인생을 좀 더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저도 많이 하고요. 또 이제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준비하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100세 인생도 건강해야 축복이다. 이거는 뭐 한국의 그 100세 가까이 되신 유명한 교수님이 쓴 책이고요. 책의 제목이고 또 그 미국에 있는 분도 이런 책의 제목으로 글을 이제 책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좋은 말이다. 100세 인생도 건강해야 축복이다. 그래서 야,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이제 올해 하여튼 이제 나이가 이제 한갑이 이제 되었는데 나는 안 아픈가 생각을 했더니 100세 되려면 40년 남았잖아요. 그런데 벌써부터 아프단 말이죠. 저도. 그리고 그전에도 아팠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뭐 제목이 100세 인생도 건강하면 축복이다. 이렇게 하면 저는 이제 공감을 이루는데 100세 인생도 건강해야 축복이다. 이러니까 여기 과연 100세 인생에 축복받으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 하는 이런 생각이 이제 들면서 이 말이 과연 100% 맞냐 하는 생각도 이제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게 뭐냐면 여기에 계신 이제 거의 그 많은 분들 뭐 대부분 전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안 아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질병의 본질을 잘 아셔야 되는 게 첫째가 뭐냐면 요번에 이제 코로나 걸리고 뭐 몇 분도 걸려보셨고 다 이렇게 알아봤지만 뭐 균이 침범해서 오는 거는 우리 감기 걸리듯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금방 나타나요. 뭐 며칠 뒤에 벌써 잠복기를 지나면 금방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금방 나타나는 질환을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누적된 결과라는 거죠. 아까도 이제 그 우리 어느 성도님하고 제가 말씀을 잠깐 이제 나누면서 어, 이게 아프다 하는 거는 지금 당장 닥친 일이라 큰일이다 하고 막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그냥 표현이 그때 나타난 거지 그렇게 표현이 나타나기까지는 많은 시간들이 걸린다는 거죠. 그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적된 결과라는 것을 이제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누적된 결과가 있으니까 그러면 질병을 좀 예방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누적을 시키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되게 답은 쉽지만 그래도 참 누적 안 시키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고 사실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플 때 사실 아플 때 가족이 있으면 엄청 이제 우리가 위안을 받잖아요. 옆에서 이제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도 따뜻하게 뭐 음식도 좀 해주고 그러니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편한데 사실은 밤 사이에 열이 많이 나고 아파 보면 뭐 가족이 밤새워 가면서 도와주지만 며칠 그것이 몇 달 되면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좋을까 하는 이제 생각을 해보면 동행을 한다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병이 다 있는데 이 질병이 나와 동행을 한다. 그러니까 친구처럼 가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저도 좀 심하게 한번 아파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첫째 아들이니까 얼마나 그 좋아하셨겠어요? 그때는 이제 제 여동생이 밑으로 깔려 몇 년 뒤에 나왔기 때문에 깔리다 이상한데요. 몇 년 뒤에 한국적 표현인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내 밑에 이제 있는데 그때 이제 아들을 놓을지 딸을 놓을지 모를 때 제가 한 4년은 외동이었잖아요. 외동 아들 첫째 아들 낳았으니까 어머니가 엄청 좋아하셨을 거라고요. 예, 근데 뭐 그 뒤에 물론 이제 동생들이 태어났지만 그 태어나고 보니까 딸들 둘인 거예요. 그래서 외동아들로 이제 이렇게 쭉 자랐거든요. 모든 게 다 왕처럼 이제 왕자처럼 그렇게 모든 걸 다 해주시니까 너무 좋게 했는데 정녕 아파 보니까요 어머니의 눈물이 정말 제가 그 눈물 잊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새벽에 되니까요 내가 막 끙끙 앓는데 어머니가 주무셔야 되니까 그 소리도 잘 못 내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너무 아픈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좀 주무시게 해야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탁 일어나시더니 자기가 죄인이라고 아들이 이렇게 아파서 혼자서 앓고 있는데
자기는 작다고 자신을 너무 이렇게 자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러면서 제가 터득한 게 뭐가 있냐면 내가 많이 아픈데 그러면 어머니도 위로해주고 동생들 아버지 다 위로해주지만 그럼 내가 그때 이제 크리스찬이 아니었으니까 누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내가 내 자신을 나가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바라보는 게 어떻게 보면 연민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고통 속에서 나를 재발견하고 그리고 나를 나가서 나를 보면서 너 참 많이 아프지.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이 아픈 거를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 아는 거를 내가 나가서 나를 쳐다보니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내 자신을 위로하고 그리고 왜 통증이라는 게 계속 아프다지만 사실은 여기서 계속 아프신 분도 느껴보셨겠지만 계속 아픈 게 아니고 대부분 이렇게 약간 파형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좀 심했다가 조금 좋아졌다가. 그러니까 정말 심하게 아플 때 내 자신을 위로하니까요. 그게 너무 이렇게 회복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잘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왜 그렇게 어느 정도 아팠냐면 정말 다리를 잘라버리면 속이 편안하겠다고 할 정도까지 제가 아팠었는데, 그래 지금 다리가 멀쩡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를 수 없으니까 이제 멀쩡한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제가 제 아픈 것을 어, 정말 친구처럼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위로해 주는 게 사실은 친구잖아요. 부모님도 큰 부류에서는 친구나 마찬가지 옆에서. 그런데 내가 그렇게 아플 때 내 자신이 나를 나가서 이렇게 위로하니까요. 그 질환, 그 질병, 그 아픔이 친구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친구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너무 이제 위안이 되고 좋았던 기억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그러면서 많이 회복되고 이제는 완벽하게 이제 좋아지긴 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질병이 있으면 가장 지혜로운 것은 이 질병이 나와 친구처럼 동행한다. 그리고 친구라면 어때요? 뭐 친구 중에 막 나한테 괴롭히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친구라 하면 나에게 위안이 되고 힘이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질병도 하나의 친구처럼 뭐 때에 따라서는 친구하고 싸워가지고 며칠 안 보기도 하고 그러지만 궁극적으로는 친구니까 같이 동행하는 거잖아요. 질환도 나와 뭐 그냥 막 심하게 아플 때는 얘가 나랑 싸우는구나. 정말 친구 중에 싸울 수 있으니까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질환을 이렇게 접근을 하면 아픈 곳을 접근하면 생각보다 그 무게가 가벼워질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질병의 본질은 뭐 우리 성경적으로는 이제 질병이 왜 생기나 하는 것은 이제 대부분 뭐 알고 계시는 것들이라 그런 것을 강조하진 않지만 누적된 결과라는 거죠. 누적된 거.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우리가 음식을 골고루 잘 먹어야 되잖아요. 누구나 다 음식을 골고루 잘 먹어야 되는데 편식을 하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리면 다들 한마디 하죠. 음식을 저렇게 먹으니까 그 병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음식도 영양소도 골고루 잘 먹어야 되는데 그것을 어, 조금은 이제 왜곡되게 먹어서 그게 누적이 되면 질환과 연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음식은 골고루 잘 먹어야 되고 또 음식은 때에 따라서는 가려 먹기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음식을 골고루 잘 드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이제 저희 큰아들 이야기가 또 나와서 오늘 이제 안 그래도 들어간다 그래서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집에서 늘상 하던 이야기라서 우리 이제 큰애 같은 경우는 너무 잘 먹으면 안 되죠.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너무 잘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 일부 이제 좀 마르신 분이나 식욕이 없으신 분은 골고루 잘 드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보편적인 이제 건강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영양소를 또 그러한
영양소를 섭취하거나 우리가 이제 보충할 때에 기본적으로는 골고루 잘 드셔라. 그런데 알고 있죠. 다들 폭식하면 어때요? 과식하면 위가 힘들죠. 그러니까 조금씩 자주 먹는 건 좋아요. 말하자면 하루에 우리가 세 끼를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한 다섯 끼 정도로 나누어서 골고루 자주 이렇게 드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가 너무 이렇게 늘어나 버리면 위에 대한 포만감이 없어지기 때문에 더 많이 먹게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또 보통 빨리 먹어요. 그러면 식욕 중추에서 많이 먹었다라는 걸 시그널을 주기 전에 이미 과식이 되어 있거든요. 포화가 돼요. 그러니까 위 사이즈도 줄여야 좋고 그렇다고 또 우리 저 제일대에 계신 집사님처럼 또 이렇게 약간 슬림하신 분은 너무 또 위 사이즈를 줄여 놓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좀 이렇게 말랐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은 그래도 음식량을 조금씩 늘려가야 되고요. 또 생각보다 자기가 좀 비만했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은 골고루 드시되 양을 조금씩 줄이는 거죠. 줄여서 위 사이즈를 줄여 놓으면 생각보다 어, 자기가 영양소도 골고루 섭취하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제 문제점 이런 것도 해결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영양소도 이제 골고루 먹어야 돼요. 왜 영양소를 골고루 먹어야 되냐 하면 사실은 에너지를 주는 것도 있지만 그 에너지가 근육에 힘을 주는 것도 있거든요. 요즘은 제 이제 장모님이 한번 이제 지금은 뭐 이제 거의 80대 후반이셔가지고 미국에 이제 못 온다고 자기가 그러시는데 한 번 오셔가지고 이 동네를 막 걸어서 이제 왜냐면 우리가 뭐 잘 해드릴 수가 완벽하게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행만 매일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본인이 혼자 이제 매일 이렇게 걸어 다니시는데 영어를 전혀 안 쓰세요. 예, 뭐 못하는지 안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잘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랑 같이 이렇게 걷는데 웬 외국인하고 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혼자 걸어 다니면서 친구가 됐대요. 친구라기보다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시면 그냥 뭐 색깔 구분 없이 그냥 통하나 봐요. 영어가 잘 안 되셔도. 왜 저기 연세가 좀 드시면 다들 그런 말씀 하잖아요. 뭐 초등학교를 나오든 뭐 대학을 나오든 미국에 흔히 많은 나 뭐 이대 나온 여자야 하더라도 나이가 들면은 그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건강하면 최고인 거 지식 뭐 이런 것도 필요 없다고 많이들 말씀하세요. 건강한 사람이 리더가 되고 건강한 사람들이 또 조금 이제 힘드신 분을 막 케어를 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학벌보다는 건강이 우선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요즘은 거기에 좀 더 집중해가지고 근력, 근육의 양이 적으면 굉장히 질환과 연관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근력, 특별히 뭐 허벅지 근육, 뭐 엉덩이 근육 이렇게 많이 이야기들 하긴 하지만 근력이 없으면 질환이 오고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는 뭐 골다공증과 더불어 잘못하면 뼈가 부서지는 그런 경우도 이제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근력을 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근력 보강하는 방법은 뭐가 있죠? 운동하셔야죠. 운동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운동을 하기 전에 영양도 충분해야 되죠. 그러니까 뭐 프로틴 같은 거, 단백질 같은 것도 잘 중점적으로 보강을 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보면 나는 뭐 고기는 잘 안 먹는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은 단백질원 중에서 가장 좋은 건 고기예요. 고기. 뭐 두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식물성 단백질보다는 동물성 단백질을 이렇게 충분히 섭취해 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근력을 튼튼하게 하는 게 최고의 건강을 유지하는 거다. 그렇게 유지하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동을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운동도 여기에 보면 뭐 매일 자주 일주일에 두세 번씩 걷는 분도 계시고 또 바빠서 한 달에 한 몇 분만 걷는 분도 계시고 아예 안 하신 분도 있는데
모든 분들에게 얼마의 양이 맞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되돌아보고 자기가 하는 양에 한 번 할 때마다 한 5%에서 10% 정도씩 이렇게 증가시키는 게 좋아요. 뭐 우리 저기 그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집사님처럼 뭐 이제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집사님 같은 경우야 뭐 계속 그대로 그냥 유지하면 되죠. 자기가 잘 알죠. 근데 운동 안 하신 분들은 혹시 자기가 하는 운동 총량에 대해서 한번 쭉 생각을 해보고요. 그 양에 한번 하실 때마다 한 5 내지 10% 아니면 5% 정도씩 조금씩 이렇게 올려가면 이제 운동이 좀 보강이 되거든요. 운동이 보강이 되면 그 보충된 운동으로 근력이 이제 근육량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장모님처럼 그래서 장모님한테도 지금 뭐 이제 고관절 수술도 하셔가지고 뭐 인공관절도 하셨지만 계속 저희가 강조해 드리는 게 사회로의 복귀가 중요하다. 장모님이 이제 고관절 이렇게 그 부러지셔가지고 그 이제 건국대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셨는데 그때의 그 주위에 있는 이제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이야기해 주는 게 앞으로 1년 안에 돌아가실 확률이 한 4, 50% 된다. 이제 뭐 그렇게 돌아가실 것처럼은 안 생겼는데 보통 이제 고관절이 이제 골절되고 난 뒤에 오는 여러 가지 합병증 중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일어나서 대부분은 아니지만 한 4, 50%는 그 연세 때는 돌아가실 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남하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아내한테 연락을 그때 미국에 있었어요. 시애틀 이곳에. 그래서 연락을 할까 말까 하다가 4, 50% 정도 돌아가신다고 그러면 딸이 이제 돌아가실 때 보면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물론 수술했다고는 알려줬지만 그럴 정도의 위험도가 있다 그랬더니 당장 한국에 나오겠다 그래서 뭐 자녀들도 애들도 핑계치고는 아니지만 아들 잘 케어해 놓고 준비해 놓고 이제 한국에 와서 저희 집에서 한 거의 한 2달 정도 이렇게 재활을 시켜드렸어요. 왜 재활이 중요하냐 하면 이 재활을 통해서 이분이 사회로의 복귀가 중요하거든요. 이제 제가 이제 의과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물론 뭐 지식을 전달하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그 특별히 제가 순천향에 이제 순천향 의과대학에 있는데요. 순천향 의과대학에서 벌써 87년부터 있었으니까요. 한 30한 4, 5년 이제 있으면서 계속 제 후배들, 제 제자들한테 제가 그래도 제 나름대로의 그 전하는 것은 뭐냐면 너네들이 환자를 치료해서 우리나라의 상황은 그냥 웃불만 끄고 그냥 불만 꺼지면 그냥 퇴원을 시키거든요. 환자가 너무 많고 입원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불만 꺼가지고 이렇게 퇴원을 시켜놓으면 그 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으면 다시 또 입원을 하시는 경우가 좀 종종 있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사실은 환자를 치료할 때는 그 사람의 질병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사회로의 환원을 할 수 있게,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 무슨 말이냐 하면, 왜 우리 이런 영화도 있었잖아요. 자기가 뭐 정말 이 발레하고 피아니스트 뭐 이런 사람들이 그냥 손이 다 망가져 버리면 그냥 자살을 하는 자기 목숨을 이제 그 포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아니 뭐 손가락 몇 개 없다고 뭐 못 사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 하지만 그 사람한테는 피아니스트한테는 손가락이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요한 것에 회귀를 시켜주는 게 제일 중요한 이제 환자를 바라보는 시각인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이제 아픈 사람들을 바라보면 제일 많이 아픈 사람은 이제 우리 입원하잖아요, 병원에. 입원하면 중환자실에 입원하면 소변도 그냥 소변줄 꽂고 그냥 거기서 다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조금 좋아지면 일반 병동으로 옮기죠. 일반 병동으로 옮기면 뭐 소변줄은 꽂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큰 거 볼 때는 화장실을 가세요. 또 환자가 조금 좋아지면 침대에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침대를 내려오는 것, 또 내려온 침대에서 다시 화장실을 가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돌아다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보통 환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인생에 할 수 있는 일 전부 가운데서 하나씩 이렇게 줄여 나가거든요. 왜냐 힘이 안 되니까, 아프니까. 그렇게 줄여 나가서 마지막에는 침대에서 마지막 생을 이제 마감하는 거죠. 그러면 치료는 뭐냐 하면, 건강을 찾는 길은 뭐냐 하면 이 침대의 생활로부터 조금씩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넓혀 나가는 거죠. 그게 사실은 치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 우리 자신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자기가 이때까지 했던 일 중에 무엇을 못하고 있나, 무엇을 줄여나갔나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틀림없이 못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들을 다시 환원시켜야 되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근력을 키워야 되고요. 또 운동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사실 요즘 이제 책을 읽다 보면 그 물 섭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 물을 얼마나 드시는 게 좋을까요? 물을. 예? 하루에 2리터라는 게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어, 보통은 한 800cc 정도? 그러니까 2리터면 2000cc거든요. 한 800cc.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 속에 수분이 많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섭취하는 것에 많이 있어서 물을 너무 많이 안 드셔도 돼요. 그러니까 2리터를 드시면 생각보다 좀 뭐 2리터를 드시면 일반 사람들은 괜찮아요. 뭐 저희도 이제 아내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아침에 이제 이런 피부가 막 탱탱해 이런 이야기를 아내가 가끔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처음에는 좋아하지만 조금 있으면 계속 안 빠지고 부었나 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부종은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피부는 탱탱해져요. 그러니까 피부에도 뭐 물을 공급하고 또 사실은 물이 이제 우리 몸에 되게 중요한 요소죠. 60% 이상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은 중요한데 너무 많이 드시는 건 뭐 크게 뭐 나쁘진 않지만 나쁜 사람도 있죠. 우리가 신장이 안 좋거나 간경화가 있는 사람은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특히 이 복수가 차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하면 적당히 드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 것들이 다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치료도 건강도 하여튼 자신이 하고 있는 그러한 영역들을 조금씩 넓혀 나가는 것. 즉, 사회로의 복귀가 굉장히 또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아까 장모님처럼 말씀하다가 그래서 장모님을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아내랑 계속 이제 근육 운동도 시키고 이제 조금씩 이제 바운다리를 넓혀서 마지막 서울로 돌아가실 때 전에는 저희가 한국에 시내버스가 많잖아요. 그래서 시내버스를 스스로 타고 내리고 할 수 있게끔 해서 서울로 복귀 이제 시켜드려서 혼자서 생활할 수가 있게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환자들은 사실은 환자들은 여기 없어요. 왜냐 너무 힘든 사람은 다 어디에 있죠? 병실이나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거기까지 오기까지는 어, 그냥 갑자기 침대, 물론 교통사고나 뭐 큰일을 당해서 이제 침대 생활하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다 누적된 이제 결과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누적된 걸 어떻게 하면 될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담배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는 뭐 미국은 담배값도 비싸고 또 대부분 다 담배 뭐 특별히 술도 잘 안 하시니까 그러긴 한데 흡연을 생각해 보시면 흡연은 뭐 보통 뭐 2, 30년 다 하시거든요. 그런데 흡연을 딱 끊는 걸 우리가 금연이라 그러는데 담배를 끊으면 효과가 있을까요? 끊으면 당연히 있죠. 그죠? 들어오던 거를 못 들어오게 하니까. 뭐 발암물질이라든지 이런 걸 못 들어오게 하니까 효과가 있는데 사실은 나와 있는 그러한 그 자료들을 보면
15분에서 30분부터 효과가 시작이 돼서 한 15년이 지나면 정상인하고 똑같이 바뀐대요. 물론 15년의 세월이 필요하지만 30분부터 2시간, 하루, 일주일씩으로 이렇게 계속 좋아지는 것들이 충분히 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누적된 걸 어떻게 할 것이냐, 포기할 것이냐, 그게 아니고 지금부터 바꾸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느 세월이 이렇게 지나면 다시 바뀌어지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사실 알고 있는 이제 습관 중에 나쁜 습관들이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흡연은 물론 뭐 특정한 분들이 하는 거지만, 술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옛날에는 한국에서는 반주라 그래서, 반주는 뭐죠? 밥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한 잔씩 하시는 게 너무 좋다. 이렇게 저도 이제 옛날에는 그 자료들을 찾아가지고 반주는 그래도 나쁜 콜레스테롤을 좋은 콜레스테롤로 바꾸는 하나의 좋은 요소가 된다. 이렇게 저도 이제 강연한 적도 있었는데, 그런데 요즘 와가지고는요, 술 한 잔을 먹어도 사실은 해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기본적으로 생기는 게 알코올이 우리 몸에 대사될 때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게 생기고요.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아세테이트하고 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몸에 나가게 되는데, 아세트알데하이드는 굉장히 이 반응이 좀 빠르거든요. 그래서 술 못 먹는 사람들이 한 잔 먹으면 얼굴이 어떻게 되죠? 빨개지잖아요. 그게 아세트알데하이드 때문에 혈관이 확장돼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아세트알데하이드가 간에서 대사가 되니까요. 간을 공격을 해요. 근데 술 고래는 어떠냐 하면 그 아세트알데하이드를 굉장히 빨리 없애요. 그러니까 대사 능력이 좋은 거죠. 이런 사람이 술 고래예요. 근데 저같이 술을 잘 못 먹는 사람은 아세트알데하이드 공격을 계속 간이 받거든요. 그러면 그게 간염이 일어나고 그것이 DNA를 자꾸 공격하면 암으로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많이 먹었을 때만 나쁘다 그랬는데요. 요즘 이제 대부분 트렌드라고 해야 되나요? 치료의 기본은 술은 한 잔도 사실은 해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술 문화 이건 나쁜 습관인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특히 좋아하는, 오늘도 물론 이제 애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우리가 옛날에는 뭐죠? 애들 잘 소화도 못 시키고 어, 잘 씹지도 못하니까 엄마 아빠가 씹어가지고 애들한테 먹였잖아요. 그리고 또 국문화, 국물 문화가 컸죠. 큰 이렇게 냄비에 막 끓여가지고 같이 숟가락으로 막 먹었잖아요. 근데 요즘 그런 거 잘 안 하시죠. 다 이렇게 들어서 많이 옮기잖아요. 그런 이유가 뭘까요? 이제 아는 거예요. 숟가락을 같이 담그고 내가 먹었던 숟가락을, 이제 한국엔 술 문화 때 잔을 막 돌리는데 잔 돌리는 거 이런 게 왜 안 좋으냐 하면 우리 몸에 있는 위 속에 있는 헬리코박터 파이롤리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H 파이롤리? 그게 위에 사는 어떻게 보면 세균인데요. 옛날에는 위에는 세균이 못 산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위궤양이 걸린 사람이, 위궤양 들어보셨죠? 위궤양 걸린 사람은 암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그래서 걸렸다는 분도 있고 안 걸렸다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그거 가지고 뭐 어떤 그룹에서는 암으로 간다, 어떤 그룹에서는 암으로 안 간다 그래서 한 20년 전쯤에는 굉장히 그거 가지고 서로 의견들이 많았었는데, 요즘은 헬리코박터 파이롤리에 의해서 염증이 생겨서 궤양이 생긴 사람은 무조건 암으로 가요. 그런데 헬리코박터 파이롤리가 우리나라 사람한테 유병률이 얼마 정도 되냐면 한 60% 정도 돼요. 지금은 한 50%까지 내려왔을지도 모르는데 옛날에는 한 70% 정도 되거든요. H 파이롤리라는 유병률을 이제 그 양성률을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면 세계적으로 후진국일수록 높거든요. 후진국은 뭐 이렇게 균 감염이 쉽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한 80%, 7, 80%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후진국도 아니었는데 한 70% 가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우리 문화 때문인 거예요. 술 문화, 잔 돌리는 술 문화, 그다음에 특별히 국물 문화. 이것은 이제 굉장히 나쁜 문화 중에 하나고 나쁜 습관 중에 하나죠. 여기에 보면 날마다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눈에 막 보이는데요. 본인이 생각할 때 어떠세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 가족은 좋죠. 그죠? 가족은 다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가게에 보탬이 되고 어쨌든 미래를 좀 대비하는 게 되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좀 지나쳐서 자신을 혹사시키는 것 이것도 나쁜 습관 중에 하나인 거죠. 나쁜 문화 중에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 혹사시키는 것 이것은 사실은 먼 발치에 보면 제가 환자들이나 주위에 이제 많은 분들한테 이야기할 때 맛있는 걸 너무 많이 막 그거만 막 먹으면 제가 이야기를 해요. 사실 그게 누적되면 우리가 어, 대사증후군 같은 게 오기가 쉽다. 이제 흔히 그 중점적인 질환이 당뇨병인데 오기가 쉽다. 그러니까 당뇨병 오면 음식을 잘 못 먹을 거니까 그게 오기 전에 좀 아껴둬서 이렇게 먹다 보면 평생 먹을 수 있다. 지금 그 맛있는 걸 막 과식하고 폭식하고 막 먹어버리면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한 4, 50대 정도 가면 못 먹게 된다. 그걸 계속 먹으면 이제 질환이 생기고 심해진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이제 전하는데 나쁜 습관들이 사실은 되게 누적이 되면 결국 이제 건강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껴 쓰는 것. 우리가 왜 뭐 물건이나 돈이나 여러 가지도 아껴 쓰라는 이야기를 많이 그냥 기본적으로 하잖아요. 건강도 음식도 사실은 또 유지하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아껴 쓰셔야 되는 거예요. 주위에 보면 무릎 이제 다친 분들 많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그 병원에서 이제 그 시작이 되면 물론 치료도 하지만 제일 먼저 권하는 게 뭐죠? 연골을 아껴 써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어쨌든 나쁜 습관을 바꾸는 것, 또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건강하는 데에 가장 중심이 된다. 말씀과 아울러서 스트레스는 뭐라고 이야기 생각하세요?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다. 만병의 원인이다. 왜냐하면 모든 대부분 질환에요. 음, 원인 중에 스트레스가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죠? 스트레스.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그 스트레스에 반응을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막 스트레스가 오면 막 위축이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가 오면 대부분 큰 스트레스가 막 확 오면 화냄으로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큰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거든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우리 몸에서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에피네프린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 우리가 조용해지는 거고요. 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 우리가 놀랐거나 막 화났을 때나 그러면 눈이 어떻게 되죠? 커지죠. 막 숨도 어떻게 크게 쉬죠. 이렇게 크게 쉬는 이유는 힘을 얻고 잘 봐야 도망을 가거나 싸우거나 하기 위해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활성화되면 심장도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뛰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확 쓰는 방향이지만 교감신경이 활성화된다는 거는 심장도 빨리 뛰면 심장이 너무 빨리 뛰면 우리가 빈맥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잘못 맞으면 부정맥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 심장이 막 세게 뛰어가지고 혈관에 계속 압이 높아지면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죠? 고혈압이라 그러는 거죠. 정상인도 120에 80을 유지하고는 있지만요. 내가 갑자기 운동을 한다든지 그러면 맥박이 어떻게 되죠? 빨라지죠. 그러면 혈압도 자동적으로 올라가요.
그런데 운동할 때 올라가는 것은 저축이 되는 거죠. 왜? 훈련이니까. 이 정도 훈련해도 괜찮다 이러지만 어떤 사람들 우리가 이야기 들어보면 새벽에 겨울에 갑자기 추운데 확 나갔거나 아니면 뭐 큰일을 당해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소리를 확 치다가 하고 어떻게 쓰러졌는데 알고 보니까 뇌에 뭐가 터졌다고 그래요? 혈관이 터졌다고 많이 그러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오는 것은 우리 몸에 좋은 건 아니에요. 물론 적정한 스트레스는 좋다라고 이야기하긴 하지만 대부분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일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이 빨리 뛰고 막 이렇게 힘을 내고 하려 그러면 뭐가 많이 나와야 몸에 있어야 돼요? 혈 속에 혈당이 많이 나와야 돼요. 당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고혈압 환자 같은 경우에 막 화내고 자꾸 그러면 혈당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흥분하고 막 스트레스 받으면 혈당이 올라가거든요. 혈당도 상승되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기본적으로 뭐 두통도 오고, 혈관도 확장되는 부분이 있고 축소되는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혈압도 올라가고 머리도 아프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또 뭐가 일어난다 그래요? 위경련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대부분 또 사람들은 중요한 곳에 혈액을 많이 보내야 되니까 손가락 끝이나 발가락 끝 이런 데는 또 혈액을 적게 보내거든요. 그럼 차가워져요. 손발 차가워지고, 또 우리가 많이 흥분해 봐서 알지만 그러고 난 뒤에 화장실을 가게 되죠. 그러니까 오줌도 많이 나오게 되고. 하여튼 스트레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몸에 굉장히 해로운 거죠. 스트레스는 외부에서 받는 거면 스스로 받는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것,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것 대부분 사람들은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분노라고 이야기를 하죠. 분노. 이제 드디어 말씀이 한번 나오는데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것도 안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스트레스가 오면. 그렇지만 그 스트레스를 자기의 분으로 내부에서 만들어내서 하루 이상 가져가는 것은 별로 좋은 게 아니죠. 저는 사실 요즘도 많이 이제 그 노력하고는 있는데 갑자기 막 그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있어요. 그 단어에 꼭 그렇게 반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혈압이라기보다 이제 스트레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때 이제 아내가 이야기해요.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갑자기 어떤 때는 뭐 다른 걸로 부르는데 꼭 그때만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아, 맞아. 그러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제가 제 나름대로 그 분을 잊어버리는 것. 그러니까 분을 품지 않게 하는 것. 운전하다 보면 막 그런 게 나오잖아요. 앞에 운전자 쟤는 왜 저래 막 나도 그렇게 하면서도 남들이 하는 거 못 참잖아요. 예? 그러니까 막 그때 막 하고 막 이렇게 이제 하면 아내가 옆에 있다가 이제 목사님 이래요. 그럼 아 그렇지 참. 사람은 똑같은 것 같아요. 하여튼 스트레스를 받으면 반응하는 것은 똑같으나 이제 그 반응을 이제 분을 삭히면 좋은 게 아니죠. 어떤 분은 이제 이야기할 때 분을 어떻게 스트레스를 어떻게 반응하시고 그 분을 어떻게 하세요? 이랬더니 자기는 삭힌대요. 그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스스로 속에서 삭히는 거는 누적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는 좋은 게 있잖아요. 아까, 이제 설교에도 나왔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그럼 잠이 잘 오죠? 잠이 잘 와요. 그래서 제가 주위에 잠을 잘 못 잔다는 분이 있으면, 성경 읽어? 이러면 되게 좋아하세요. 물론 뭐, 지금 이제 그 앞에 나왔던 뭐, 민숙이나 뭐, 이런 이제 이런 걸 읽으면 이제 잠이 잘 와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안 되면 기도를 해보는 거죠. 근데 기도도 이제 짧잖아요. 하면 뭐 2분? 뭐 이렇게 하면 다 끝나니까. 그게 이제 안 되면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 CCM을 듣고, 그렇게 듣는 찬양이 그때 이제 우리 한 집사님이 이제 따님이 큰 교통사고 났을 때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때는 왜 찬양하는 것을 나누어 줬잖아요. 이제 다 같이 찬양하자고 이제 저기 프린트물로 해가지고 3곡 정도를 이제 요즘은 이제 띄우기도 하지만 그때 나누어 줬거든요.
근데 그 찬양곡을 늘상 부르긴 하는데 그때 준 찬양을 매일 불렀다는 거예요. 하루에 수십 번씩 막 불렀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따님이 교통사고가 일주일 뒤에 났잖아요. 그럴 때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그 찬양을 이제 계속 불러서 따님의 교통사고가 얼마나 큰 일이겠어요. 갑자기 숨이 탁 막히는 거죠. 그렇게 큰 스트레스가 왔는데도 그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미리 어, 준비해 주시고 예배해 주셔서 딸이 거기에 그런 큰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담대했고 그 딸은 이제 잘 회복이 돼서 정말 그 뭐 거의 그 후유증 없이 잘 회복이 돼서 뭐 지금은 어, 어, 이야기가 되나 모르겠는데 시집 가시고 뭐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중에 하나는 스스로 분을 어떻게 표출하느냐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없애느냐. 몸속에 삭히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찬양도 부르시고 기도도 하시고 또 어, 말씀도 읽으면 아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담배 피우는 사람한테 스트레스 어떻게 푸세요 하면 담배 피우는데 푼다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 병원에 있는 이제 레지던트나 인턴 선생님들 만나가지고 담배 피운 애들 또 피웠다 끊었다 또 피운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피우냐 그러면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데 그거 안 피우고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참 안 좋은 환경인데 그 담배 연기를 하고 날릴 때 스트레스가 풀린대요. 우리는 담배를 안 피우니까 똑같이 그냥 하고 한숨을 크게 쉬어보면 스트레스가 풀려요. 그게 할 때 왜 풀리냐 하면 근육이 이완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근육 이완법이라는 것을 이제 스트레스 푸는데 또 굉장한 이제 중요한 점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이완시키는 법 중에 하나가 근육 이완법 중에 하나가 여기에 미간 있죠. 이 미간을 이렇게 만지면 이렇게 한번 좀 만져보세요. 이렇게 만지면 좀 편해지지 않으세요? 이게 그 근육 이완법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막 스트레스가 온다 그러면 하면서 이렇게 해도 사실 효과가 있어요. 이게 이제 미간에 이렇게 그 마사지를 하면 몸 전체의 근육이 이완되거든요. 그래서 근육 이완법 중에 하나가 믿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또 급하게 할 때는 그냥 양미간을 이렇게 하면 근육 이완법이 이제 일어나거든요. 근육 이완이 돼요. 우리가 요즘 인터넷 이제 홍수잖아요. 인터넷 홍수. 그냥 인터넷에 정보가 홍수예요. 그죠? 그래서 모르는 게 없어요. 저도 뭐 학생들마저도 막 그 이상한 걸 들이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야 그거는 한의사들이 하는 죄송합니다. 한의사가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저희는 이제 한국으로 치면 양이잖아요. 이제 그 서양 의사고 이제 양 이제 그 이제 우리나라 고유의 그거는 이제 한의학이니까 우리는 의학이고 한의학이잖아요. 근데 어떤 애들은 막 뭐 한의사들이 하는 이제 그런 용어를 가지고 뭐 양을 뭐 기를 도우고 뭐 양을 뭐 음을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막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만큼 이제 정보의 홍수라는 거죠. 의대생들마저도 이렇게 현혹되는 홍수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잘 우리가 그 골라야 되는데 고르기 어려워요. 혹시 여러분 숙변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많이 들어보셨죠?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숙변이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뭐 우리 앞에 계신 집사님? 저기 인터넷으로 중계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전화하면 안 부르는 걸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예, 다른 분도 들으실 수 있어서. 예, 혹시 어떻게 하세요? 어, 하정가피는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변비 치료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변비는 우리가 일주일에 3번 이하를 변을 보면 변비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사정가피는 변비를 완화시키는 어, 변비 완화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숙변하고 변비하고 이제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숙변은 없어요.
우리가 장을 이렇게 수술하거나 장을 이렇게 보면 찌꺼기는 있는데 그 흔히 하는 그 융포라고 해야 되나? 그 갈기갈기 속에 숙변이 남아있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왠지 변비도 있고 그러니까 왠지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숙변을 없앤다고 주는 것들이 그러한 변비를 치료하는 약을 보통은 많이 권하기도 하는 게 사실이고요. 그것이 좀 더 지나치면 막 비싼 것도 사 먹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어, 일주일에 3번 이하를 보는 게 변비다 이렇게 이야기를 의대생들한테도 제가 할 때가 있거든요. 그 약을 이제 설명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학생들 중에 약간 놀라는 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애들이 친구들하고 이야기도 잘 그런 이야기는 이제 우리나라는 왜 이상하게 그 학문이나 뭐 이런 데 관련되는 거 나오면 굉장히 막 백의 민족이라 그런지 엄청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릴 때 보면 엉덩이에 그 애들 열날 때 해열제 넣잖아요. 서스펜 자약이라는 걸 쓰잖아요. 그 사실은 거기에 넣어주는 게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좋거든요. 효과도 빠르고. 그래서 외국에서는 뭐 제가 일본에 있을 때도 일본에서는 진통제를 엉덩이에 이렇게 집어넣는 진통제가 꽤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안 팔린대요. 더럽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안 팔린대요. 그래서 그냥 제가 그때 그 일본 갔다 와가지고 제약회사 몇 군데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없어진 데가 있어서 연락을 해봤거든요. 그런 거 만들어서 하면 너무 좋다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안 팔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애들이 한국 애들은 화장실을 잘 안 가요, 학교에서. 꼭 집에 와서 누는데 그러다 보면 잊어버리고 또 안 누고 하루 지나가고 이런 애들이 들어 있거든요. 노는데 정신 팔려가지고 똥 누는 것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줌 누는 건 누는데 똥을 잊어버려요. 똥 누고 싶은데 학교면 안 누워요. 그래서 그냥 잊어버리고 이렇게 쭉 살아오다가 원래 이틀에 한 번씩 누는 거 아니에요? 이런 애도 있어요. 여기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루에 한 번 이상 보는 게 정상이에요. 음식 먹고 난 뒤에 하루에 한 번 이상 이렇게 보는 게 정상인데, 근데 하여튼 3번이 하면 변비다. 이런 것처럼 잘못된 정보가 있어요. 숙변 말씀드렸죠. 이런 거는 이제 굉장히 잘못된 이제 정보인 거죠. 그런 것들을 인터넷에 잘못 찾으면 이제 거기에 집중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경비나 실없는 이제 시간이나 이런 걸 또 허비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왜 흔히, 그래서 이제 뭐 아픈 걸 가지고 찾아요. 여기 우리가 이쪽에 이제 아픈 이제 것을 보통 이제 가슴 쪽이라 가슴 통증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가슴 통증이 오면 뭐가 잘못됐다고 하셔요? 이제 뭐 많이들 살으셔가지고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죠? 위산이? 위산이 넘어온다. 요즘은 이제 다른 질환으로 이름을 붙이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역류성 식도염. 이 이제 가슴 통증이 와요. 그런데 이제 그 소화기 내과 선생을 만나면 그쪽을 치료하는데요. 호흡기 내과 선생을 만나면 어디를 치료할까요? 천식일 때도 가슴이 아프거든요. 노상 기침 하고 막 이러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가슴이 아픈 사람이 호흡기 내과를 가면 천식을 중점적으로 보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또 혹시 심장 내과를 하는 사람한테 가면 심장이 아플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가슴을 움켜쥐잖아요. 그러니까 심장 아픈 사람도 가슴 통증이 와요. 그러니까 가슴 통증이 오는 것을 우리가 인터넷에 쳐보면 이런 3가지가 대부분 나오는데 가장 많은 게 역류성 식도염이라 그쪽을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슴 통증도 구분해 줘야 되는 거죠. 이것을 상세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요 정도까지 구분하기는 어려워도 역류성 식도염이랑 연관시키는 건 나쁜 게 아니거든요. 흔히 말해서 막 두통이 와요. 머리가 아프다. 이러면 대부분 생각하죠. 죽는 건가? 뭐 머리가 뭐 혈관이 터져서 죽는 거, 이 두통이 오면 어떡하나? 편두통일 수도 있고 이제 목의 근육이 뒤에 있는 근육이 당겨서 오는 두통이 제일 많지만 너무 심하게 오면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보통 많이 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혈관 질환이 있거나 뇌졸중이 온다. 이런 것들은요, 두통만 가지고 시작되진 않아요. 대부분 그 두통으로 시작돼서 구역질이 좀 난다든지 아니면 좀 어지럽다든지 좀 심한 경우에 마비 정도는 마비까지 오면은 이제 조금 진행된 거지만 이런 것들이 올 때에 그런 질환과 연관을 시켜야 되는 거죠. 두통만 가지고는 우리가 크게 사실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흔히 말하는 이부프로펜, 뭐 에드빌이나 아니면 타이레놀이나 이 정도만 드셔도 충분한 것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 또 한 가지 또 생각될 수 있는 게 뭐 제가 요즘 이제 오른쪽 어깨가 아파서 이제 많이 고생을 이제 하고 한국에서 올 때 갑자기 시작이 돼 가지고 지금 뭐 잘 돌리지만 사실은 이렇게 공을 이렇게 잘 던지지도 못하고 이렇게 주지 특기를 잘 못하겠어요. 이렇게 드는 것도 좀 어렵고 비행기를 탔는데 그 위에 이제 그 뭐야 이거 캐리어를 올리는데 밀어지지가 않는. 그래서 아내가 옆에서 같이 밀었어요. 보통은 제가 탁 하고 이렇게 늠름하게 내려오는데 이게 안 되지 이랬더니 어깨가 아픈 거예요. 예. 근데 어깨가 아픈 것도 옛날에는 50견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프로즌 숄더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지만 이제 아파서 못 움직여서 굳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많이 나누잖아요. 많이 나누거든요. 뭐 충돌 증후군도 있고 그다음에 건 자체가 또 상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회전근이라고 하는 이제 그 근육이 상한 것도 있고 그 회전근 이제 그 소켓을 이렇게 감아주는 그런 소켓의 고장 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눠지기도 하고 좀 더 이야기하면 거기에 관절낭이 이제 조금씩 이제 있는데 그 관절낭에 염증이 생기는 건 이제 아내가 한번 아파 봤는데 그게 제일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뭐 돌이 생겨도 아프고 이런 것처럼 이제 어깨가 아픈 것도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지만 사실은 어깨 아픈 것도 이렇게까지 구분할 수는 없는데 인터넷을 잘 찾아보면 알 수 있는 것들이 또 있어요. 제일 좋은 게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이제 나오는 정보가 제일 쉽고 제일 좋아요. 인터넷에 치면 이제 그게 제일 먼저 네이버에 뜨거든요. 그런 것들을 참조해서 접근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인터넷에 정보가 홍수인데 잘못 또 접근하면 좀 어렵다. 사실 한국 같으면 이제 의사 만나기가 너무 쉬워서 누구나 다 의사 선생님을 좀 만나봐라. 거기 하면 뭐 충분히 해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의사 선생님이나 그런 계열에 있는 분들하고 상담을 해보시는 게 제일 정확해요.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참 시간이 지금 어떻게 됐나요? 제가 너무 시계를 안 가져와서 몇 시일까요? 아이고, 한 시간이 되어버렸네요. 원래 3시 20분에 마치기로 했는데 하여튼 제가 이야기해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질환이 생기는 것은 노화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누적된 결과다. 그래서 누적된 거를 조금씩 없애려고 하면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되돌리는 것 되게 중요하잖아요. 회계라고 이야기하듯이 되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되돌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질환도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이제 좋은 게 공기가 너무 좋다. 시애틀. 한국에는 막 그 뭐 중국에서 오는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이 있고 또 우리나라에 발생되는 것도 있고 황사까지도 막그 사람들 괴롭히고 매연도 엄청나고 이렇기 때문에 정말 고민인데 여기는 공기가 좋잖아요. 이러한 공기를 자주 쐬고 하는 것도 몸에 굉장한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되돌리는 것, 노화를 이제 노화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니까 뭐 막을 수는 없지만 스키장의 스키 슬로프처럼 어떤 분은 급격히 내려가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천천히 이렇게 가는 분이 있어요. 그 정점이 어디냐 하면 20살이거든요. 20살을 정점으로 다 내려가요. 20살을 정점으로 올라가지 않고요. 20살을 정점으로 나는 안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시지만 20살 때부터 계속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60이 되신 분은 한 40년 내려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천천히 타는 슬로프를 타느냐, 가파른 걸 타느냐 하는 차이만 노화에 이제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처음 만나는 것에 너무 놀라지 말라는 거죠. 이 나이에 뭐 놀랄까 하지만 아파 보면 아시죠? 깜짝 놀라요. 다들 큰일 났다 이거. 내가 죽나 보다 막 심하게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처음 만나는 것도 우리가 좀 의연하게 이렇게 대처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호들갑스럽게 대처하지 말고. 왜냐하면 아는 거예요, 자기가. 누적된 결과기 때문에. 아, 그럼 이런 걸 좀 되돌려 볼까 하고 그런 이제 장치를 찾는 게 좋고요.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요한 3서 2절 말씀이 있는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라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 가운데 남겨주셨잖아요. 사실은 영혼이 잘 되는 게 몸은 자동으로 따라오게 돼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막 완전히 우리가 회복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노화는 어쩔 수 없잖아요. 나이가 들었는데 20대 같으면 세상이 올바로 되겠어요? 그렇게 되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영혼이 건강해지면 몸은 자동으로 그만큼 회복되기가 쉽고 그만큼 건강해진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였죠. 뭐가 중요한가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항상 꿈꿀 수가 있어요. 그런 꿈을 꾸는 이제 우리가 되었으면 그러면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합니다. 사실 최근에 6월 8일 날 송해라는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별세하셨는데 그분은 100세 마이크 잡고 하는 게 뭐 당연히 할 줄 알았고 그게 자기는 목표다 이야기했는데 5년을 남겨두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죽어요. 그죠? 안 죽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꿈이 있죠. 어떤 꿈인가요? 현실로 다가올 것이지만 천국 여행을 한다는 아름다운 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주위에 보면 돌아가실 때 그냥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환하게 웃으면서 우리가 안녕할 수가 사실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천국에서 이렇게 다시 만날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좀 아프더라도 이 잠시 가는 이 인생 가운데 뭐 그 정도 아픔은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면 조금은 감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사실은 들고요. 그럼 우리가 천국 가면 어떤 모습일까? 저는 되게 궁금하거든요. 정말 아담은 갈빗대 하나 없이 살고 있을까? 그런 게 되게 궁금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의 모습이요. 이 모습 이대로가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국에는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냥 뭐 팔다리 하나 없고 뭐 다친 거 하나 없이 가장 우리가 인생 가운데 아름다웠을 때 그때의 모습으로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 같아요. 하여간 좀 생각보다 서두가 너무 길었고요. 생각보다 예, 학생들 앞에 서면 제가 뭐 전혀 떨리지도 않고요. 되게 재미있는데 제가 오늘 재밌게 할 거라고 강조하고 생각하고 다짐하고 났는데 생각보다 좀 그랬네요. 하여튼 뭐 원래 강대상이라는 게 좀 어려운 자리라는 게 느껴집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여기서 이제 질문 좀 몇 가지만 좀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너무 설명이 좋아가지고 항상 질문이 없는데 그래도 한 가지만 하시죠. 저기 제일 뒤에 계시는 집사님. 네. 우리가 이제 콜레스테롤은 뭐 우리 이제 쉽게 생각하면 좋은 콜레스테롤 HDL, 나쁜 콜레스테롤 LDL 이렇게 이제 하는데 뭐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안 좋은 건 맞아요. 혈관에 이제 그 경화, 이제 뭐 혈관이 좀 이제 가늘어지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고요. 그런데 그런 수치적인 거는 이제 우리가 검사하면 나와요. 뭐 나쁜 콜레스테롤이 200 이상 아니면 이제 200 한 56이나 이 정도 이상이 되면 이제 약을 먹기 시작하고요. 나쁜 콜레스테롤은 좋은 콜레스테롤은 기본적으로 어, 남자는 40, 여자는 50 이하가 되면 안 돼요. 근데 보통 검사하면 이제 그 이상으로 대부분 나오긴 하는데 그런 것들은 식습관하고 사실은 되게 관계가 크거든요. 불포화 지방산, 포화 지방산 이런 것들하고 연관이 커서 어, 어떤 분은 막 튀김 음식을 너무 좋아해서 막 먹는다. 그건 별로 좋은 게 아니죠. 그죠? 근데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긴 하지만 그런 음식으로 일단 조절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HDL을 높이는 방법은 운동이에요. 맑은 공기. 그러니까 맑은 공기를 정말 이렇게 그 몸속에 많이 넣으면 좋은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요. 운동을 하면 좋은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요. 반주를 하면 올라가긴 하는데 나쁜 것도 많다. 그래서 반주는 좀 제한하는 게 좀. 음, 그래서 그거는 뭐 콜레스테롤 오프라는 약을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잘 못해서 예, 보통 대부분 이제 콜레스테롤은 섭취를 막아주는 경우가 제일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약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뭐 기본적으로 어, 콜레스테롤은 음식을 가지고 물론 약을 드시기도 하지만 높으면 음식을 가지고 조절하는 게 일단은 기본이다. 그리고 많이 움직이고 운동을 해주셔야 된다 하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앞에 계신 예, 지사님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네, 예,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저도 이제 학생들하고 보통 의과대학 오면 우리나라에서는 막 여기도 물론 그렇지만 이 천장에 거의 성적이 뭐 1%, 1%보다 더 가까운 0. 몇 프로 안에 드는 애들이 의과대학을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와가지고 절망감에 많이 빠져요. 한 20% 정도는 이제 성적이 형편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학기에도 그 비대면 수업이 많아서 잘하는 애들은 꾸준히 잘하는데 밑에 한 20, 30%는 이제 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제 이런 애들을 이번에 이제 중간고사 때부터 제가 전화도 하고 또 전화 듣다가 이건 좀 반응이 좀 이상하다 하면 이제 대면도 하고 했거든요. 그 아니나 다를까 대면하면요, 뭐 죽고 싶다, 뭐 아버지가 자기한테 아침마다 묻는 게 아직 살아있니, 뭐 이런 거 물어본다고 해요. 이제 그 정도로 이제 힘든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하고 이제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크리스찬이면 좀 쉬워요. 하나님을 이제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쉬운데 크리스찬이 아닌 경우가 사실은 더 많거든요. 이런 애들하고 이제 이야기할 때는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 학생이 그 분이 하는 이야기에 엄격한 잣대로 이제 어떤 어, 그 사람하고 평가하듯이 이렇게 뭐 우리가 그렇잖아요. 정의로운 게 제일 좋잖아요. 근데 정의로운 것만으로 그 사람을 살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동의해주고 동조해주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맞다. 라고 해서 그 사람과 내가 마음이 합해지고 나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단어를 꺼내면 울거든요. 울고 나면, 역시 우리가 울고 나면 어때요? 많이 이제 카타르시스가 일어나잖아요. 마음에 이제 몸도 편안해지고 이런 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어떤 경우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일단, 그 사람 말에 100% 동조해 주는 것. 말씀은 틀릴 수 있죠.
그렇지만 거기에 이렇게 동조해서 이 사람이 나와 완전히 라포가 형성되고 난 뒤에는 내 말에 조금은 신뢰가 생기니까 그런 틈을 비집고 말씀을 전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의과대학 애들도 보면 이번에도 보면 뭐 제 그 한 해는 너무 급해가지고 그 부모님한테 직접 그 자리에서 전화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큰일 났다.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난다. 한 2명 정도가 그런 게 있었는데 생각보다 그 우울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게 의지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말만 몇 마디 해도 자살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터트리게 해주는 것. 그러려 그러면 이제 자주 만나야 되고, 그러려 그러면 긍정적인 말, 또 힘이 되는 말, 또 그다음 말에 이제 동조해 주는 말, 이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혹시 또 있으신가요? 네, 네. 일단 좀 물을 좀 많이 드셔라 하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면역을 좀 올리자. 왜냐하면 상처가 우리가 생기면 그 상처에 계속 공기가 이렇게 접속하면서 기침이 나는 거거든요. 그런 이제 흔적들이 남아 있어서 기침이 나는 거라서 이제 뭐 기침에 대한 약들은 있죠. 기본적으로. 그런 약을 드시면 이제 좋아지긴 하지만 몸에 대한 반응을 좀 이제 올려주는 것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약이라기보다 건강식품 중에서는 이제 인삼과 홍삼에 관련되는 게 제일 높아요.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니까요. 뭐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좋을 것 같고, 옛날에 제가 한때는 뭐 이렇게 그 흔히 있는 자연에 있는 뭐 무나 이렇게 그 식재료 이런 거 가지고도 치료하는 분들하고도 좀 이제 그때 막 책도 읽어보고 한 적도 있었는데 뭐, 뭐 도라지가 좋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긴 해요, 사실은. 그래서 먹기도 하는데 뭐 효과는 좀 있겠죠. 그래서 약보다는 못해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지만 이제 면역을 올리는 것은 이제 되게 중요한 거죠. 예, 물도 많이 드시고. 우리가 왜 그 술 많이 먹는 사람은 술 속에 물도 많잖아요. 알코올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술 먹으면서 목마르다고 물을 많이 먹거든요. 술 마시는데 물을 왜 먹나 이렇게 하고 찾아봤더니 알코올이 한 40% 정도 되는 게 목으로 넘어갈 때 목 자체에 순간적으로 알코올이 들어가니까 건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마르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목이 건조하니까. 그래서 이제 물을 채우게 되는데 사실은 그런 것도 물하고도 좀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좀 드시는 것, 이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권사님. 예. 예. 그렇죠. 권사님 여러분 좀 그런데. 하여튼, 이제 권사님은 이제 그 입안에서 뭐가, 우리가 나오는 게 이제 침이 보통 이제 주인데요. 침을 많이 나오게 하는 것은 무교감 신경이 이제 활성화되면 침이 많이 나오거든요. 소화시킬 때 우리가 침이 많이 나오잖아요. 씹을 때. 그런 것들이 이제 관련이 있듯이, 어, 침이 이제 그 나오게 하는 게 기본인데, 이제 그게 이제 말랐으니까요. 일단 침도 물이니까 일단 뭐 아까처럼 이제 입을 적시기 위해서 물도 드시지만 하루에 얼마나 드세요? 예, 그 많이 드시는 거다, 그죠? 예, 많이 드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시니까 신 음식은 잘 드세요?
안 좋아하세요? 이제 우리가 신음식 먹으면 침이 좀 잘 나오잖아요. 신 것만 생각해도 침이 나오니까. 음, 치는 어떠세요? 죄송한데. 다행이네요. 보통 이제 침이 많이 마르고 막 이러면 이제 구취도 같이 동반되어서 하는데 어쨌든 좀 신 것을 좀 추천 음식 중에 그동안 안 드셨다면 그것도 좀 보충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신 것, 그다음 물도 좀 이제 충분히 드시니까 물은 뭐 그렇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쨌든 뭐 이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된다는 건 이제 소화랑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음, 보통 우리가 뭐 목마르다 이럴 때는 이제 물을 많이 권하기는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폴리스 같은 것도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프로폴리스 쓰세요? 아, 맞아. 우리 저기 그 사이트에 이렇게 올려져 있던데 참. 아, 프로폴리스. 그거 쓰면 어떠세요? 좋으세요? 예. 그러니까 뭐, 노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엔 좀 어렵고요. 그렇다고 그게 질환이다 말하기도 좀 어려운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신것 좀 한번 더 권해드리고 싶네요. 예. 그다음 우리 뭐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 그러면 우리 방송반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아, 역시 젊으니까 그냥 건강하신가 보네. 감사해요. 우리 이제 혹시 예, 있으세요? 예. 예. 전도사님 아까 앞에 나오셨으니까 예, 말씀해도 되겠다. 예. 뭐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예. 예. 아, 이제 젊은 나이 때는 뭐 사실 근육이 충분하니까요. 우리가 40대, 50대로 감으로써 10년에 10%씩 근육이 자연적으로 준다고 그러거든요. 그걸 줄이지 않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그 젊었을 때는 이제 영양이 중요하죠. 한 3, 40대까지는 영양이 중요하고 운동을 안 해도 근육이 그냥 있어요. 우리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연령대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실은 먹지 않으면 죽으니까요. 뭐 전체적인 연령으로 생각할 때는 먹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나이로 봐서는 뒤로 갈수록 운동을 이렇게 소홀히 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답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네요. 네. 예, 저기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그 젊었을 때는 운동 저도 이제 조금 하긴 했는데 안 시켜도 해요. 그러니까 뭐 신경 쓸 게 없는 거죠. 운동은 사실은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고 음식에 대해서는 젊었을 땐 좀 신경을 써야 습관이 이제 되게 인생을 이렇게 건강을 좀 많이 좌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습관을 어떻게 들이느냐 젊었을 때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서 사실 나이 들어가지고 뭐 가려 먹는다고 해도 얼마나 드시겠어요? 태영이나 많이 먹지 뭐. 사실 제가
아이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큰일. 예, 그러니까 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두 개 중에 중요점을 생각한다면 먹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양껏 먹으라가 아니라 구별해서 좋은 걸 좀 잘 드셔라. 이게 중요하고요. 운동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점 이렇게 중요도가 올라간다. 한 4, 50대 되면은 이제 그 아까 그 어느 분하고 말씀 나누다 보니까 제가 이제 65세 저희는 정년인데 주위에 있는 이제 교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한 10년 전부터 정년을 준비해야 된대요. 정년하고 난 뒤에 무엇을 할 것이냐. 그래서 그런 책도 쓴 분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0년 전부터 준비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물었을 때가 제가 6년 전이었거든요. 6년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한 7년 전에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3년을 그냥 보낸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다 그랬더니 저보고는 뭐 사역하니까 준비된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하여튼 이제 인생을 아까 목사님 설교에도 나왔지만, 이렇게 준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사실. 제가 이제 한갑인데, 앞으로 10년 뒤면 이제 70대잖아요. 10년 후부터는. 70대도 과연 이렇게 살 것이냐,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잘 준비하면 70대에도 그래도 어느 정도 떨어지긴 했지만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는 게 되게, 그 마음만 먹는다는 말 해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목사님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어려운 거 마시고 그냥, 예, 좋은 말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뭐 평범한 거 하셔도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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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 그냥 이 방송을 떠나서 말을 떠나서 이제 이게 크리스찬을 떠나서 말하면 사랑으로는 이제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아프니까요. 뭐 어떤 분은 아내는 그 정도는 아닌데 어떤 분은 애 낳는 것보다 더 아프다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들어 계세요. 그 정도의 통증이니까 사랑으로 커버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50견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보통 뭐 한갑 지나고 60 뭐 이렇게 넘어가면 돌아가시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50에 뭐 이거 오면 그냥 살다 죽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100세 시대가 돼버리니까 50에 이게 오면 한 4, 5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제 숄더에 대한 문제가 더 커졌고요. 옛날부터 있던 거다. 왜 있냐? 이건 이제 정말 많이 쓰고 노화에 따르는 게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아껴 쓰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번에 이제 고장난 가장 큰 이유가요. 우리 의과대학 지하에 헬스장이 있는데 거기 관장이 저보고 운동 열심히 해서 좋은데 너무 코어만 한다고 숄더가 좀 이렇게 되면 옷 사이즈도 바뀌겠지만 그게 건강하다. 갑자기 저한테 이제 숄더를 이제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숄더 운동을 한 네 가지인가 세 가지를 무지하게 빡시게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 좀 아픈 거예요. 오른쪽 어깨가. 이상하다 그랬는데 아내랑 그 다음날 이제 토요일이었는데 산행도 아니 조그만 산을 이렇게 걷고 올라가는데 아내를 당겨준다고 이렇게 뒤에서 잡고 막 올라가거든요. 계속. 그런데 완전히 이제 고장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자세로 무리하게 많이 쓰면 이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숄더 그 다음에 안 좋아지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저처럼 막 이렇게 세게 운동하지 마시고요. 적당히 푸는 게 제일 중요하고 중력을 이용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많이 권하는 게 조금 심하게 아프신 분이나 하여튼 아파지기 시작하면 이렇게 이제 추를 달아도 좋고요. 추를 안 달아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중력을 이용해서 돌리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도 돌리고 이렇게도 돌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스트레칭이에요. 막 이렇게 찢고 이제 수술하면은 시술 받으면 찢는 게 시술의 가장 큰 거거든요. 수술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마취해 놓고 풀모션이 되게 찢어버려요.
그럼 찢은 상태가 너무너무 아프긴 한데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회복이 되는 건데 그렇게 본인이 어, 이렇게 너무 완력적으로 하면 이제 의료의 입장에서는 상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제가 찢거든요. 병원 가도 찢을 거 제가 찢고 있는 중인데 하여튼 되게 아파요. 안에는 뭐 어떻게 찢을 수 있냐 그러는데 저는 그냥 찢고 있거든요. 제가 어릴 때 심하게 아파봤다 그랬잖아요. 통증은 나의 친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순간 아파도 친구 왔네 이러면서 막 해요. 예, 그런 마음을 좀 먹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수건을 매달고 이렇게 하는 거. 도로를 해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벽 같은데 이렇게 짚고 이렇게 올리는 거. 예, 또 내려오는 거. 이런 게 중요하고요. 뭐, 운동은 기본으로 좀 중요하고요. 그래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깨 많이 이렇게 무리해서 써서 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받고, 예, 오늘 그만할게요. 혹시 갑자기 생각난 거 궁금한 거 있으세요? 갑자기 생각난 거 없으세요? 예, 그러면 하여튼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좀 늦었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목사님 아주 너무 유익한 말씀 많이 해주시고, 예, 정보도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모임 마치도록 할게요. 특별히 우리 권준태 목사님 한국에서 순천향 대학교에서 또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우리 또 학생들도 돌보시는데 목사님의 일과 또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생각하시고 좀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권준택 목사님과 함께 이제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지금 현재 화두가 된 것이 건강의 문제인데 건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해주시고 또 좋은 정보를 주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의대 교수시면서 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귀한 사역을 결단하시고 하시고 계시는데 주님께서 그 사역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을 통해 상담받고 도움받는 많은 학생들이 정보만 얻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변하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귀한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목회와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어깨가 아프신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영혼이 잘 될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힘이 있고 또 능력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가 건강한 생각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꿈을 함께 꿀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우리의 몸도 건강해질 수 있는 저희 각자 되어서 이 건강을 가지고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닌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귀한 목사님 가정 또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과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좀 함께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평안히 돌아가십시오.